자, 좀 그럼 볼게요. 오늘 맨 마지막에는 이제 두 가지의 섹션을 볼 거예요. 하나는 837쪽 이하의 세안을 좀 볼 겁니다. 이 내용은 우리 반에서 필요한 약속을 정해요. 그러니까 본 것처럼 이제 이야기 나누기는 거의 그냥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종에서 수업 실현으로 본 거고, 이야기 나누기에서 육천에서 필요한 약속, 이에 관련된 얘기, 15분 내에 도입과 전개까지 실현하시오. 약속판이 나와야 돼요. 약속판이. 약속판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까요?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상황에서 유아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부서진 상황, 유아들이 자신이 물건과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아서 이를 밟은 유아가 울고 있는 상황, 서로 놀잇감을 차지하기 위해 유아들이 싸우는 상황이라는 세 가지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균합적 추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이들이 실천적인 형태의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냐,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런 이야기 나누기 자체로만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떤 다양한 유형들의 활동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만들어내는 게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네. 이 내용들도 굉장히 고생을 한 거이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려고 한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야기 나누기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여러분들이 느끼기 가장 어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야기 나누기를 하라. 왜냐하면 틀이 없거든, 틀이. 근데 내용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잘 적어보시기 바래요. 실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만 친구들, 행복한 친구들, 사랑만 어린이들 모두 자리에 앉았나요? 끝에 앉은 주선이도 선생님이 잘 보여요? 사랑만에 누가 찾아왔나봐요.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들어오세요. 역할 영역에 있다 또롱이구나. 또롱이가 사랑만 어린이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요? 선생님이랑 또롱이가 하고 싶은 말을 노래로 불러볼 테니까 잘 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요.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장난감이 울며 하는 말. 너희가 나를 잡아당겨서 내 팔이 너무 아팠잖아. 또 그러면 안 돼, 또 그러면 안 돼, 또 그러면 난 싫어. 사랑반 어린이들, 또롱이 이야기 잘 들었어요? 또롱이가 왜 팔이 아프다고 했죠? 그래요, 우리가 또롱이의 팔을 막 잡아당겼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팠다고 하네요. 장난감이 망가지지 않고 아프지 않게 우리가 잘 재미있게 가지고 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반에서 필요한 약속을 함께 정해볼까요? 또롱이가 이야기해준 것처럼 우리 반에도 부서진 장난감이 있나요? 하나가 보았다고요? 어느 영역에서 보았어요? 사키 놀이 영역에서 보았구나. 그럼 그 장난감을 하나가 가져다 줄 수 있나요? 가져다 줘서 고마워요. 사랑반 어린이들, 이 버스의 어느 부분이 망가진 것 같아요? 여기 바퀴 한쪽이 망가졌네요. 영희야, 뭐라고? 둘이가 아까 비탈길 놀이를 하다가 세게 밀어서 그런 거라고? 둘이 할 말 있어요? 둘이가 비탈길에서 얼마나 빨리 내려갈 수 있는지 실험을 하다가 그랬었군요. 그래요, 장난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해서 망가질 수도 있어요. 사돌이도 내일 유치원 버스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었는데 못 놀아서 너무 아쉽겠구나. 오돌이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오돌이는 좋아하는 장난감 자동차 바퀴가 빠졌을 때 아빠가 바퀴를 끼워서 고쳐주셨대요. 그럼 오돌이 말대로 선생님이 바퀴를 다시 끼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보니까 여기 바퀴를 끼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바퀴를 띄울 동안 오돌이가 버스 잡아줄 수 있어요? 그래요. 선생님이 띄워볼게요. 옆에서 잡아주세요. 하나, 둘, 셋. 고쳤다. 도와준 오돌이 고마워라고 말해주자. 오돌아, 고마워.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 이렇게 버스 장난감을 고칠 수 있었지만 비탈길 놀이를 하다 보면 오늘처럼 또 장난감이 망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은이는 언어 영역에 있는 쿠션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착 부분에 쿠션을 놓으면 버스가 망가지지 않을 것 같나요?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옆에 비탈길 실험대를 가지고 왔어요. 혹시 쿠션을 가져다 줄 어린이 있나요? 그러면 영희가 여기 도착 지점 부분에 쿠션을 놓아주세요. 자, 영희가 여기 비탈길 버스로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자,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 둘, 셋 하면 영희가 비탈길에서 자동차를 굴려볼게요. 하나, 둘, 셋. 사랑하는 친구들, 자동차가 어떻게 되었어요? 영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 세게 이렇게 밀었는데도 자동차가 세게 밀어서 부딪혔는데도 망가지지 않았군요. 그럼 비탈길 실험을 할 때 어떤 약속을 정해서 놀이하면 좋을까요? 비탈길 실험을 할 때 쿠션을 놓고 해요 라는 약속을 정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약속판에 적어줄게요. 하윤이가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정하니까 꼭 약속해 노래가 생각이 났대요. 그럼 선생님이 너희와 함께 정한 약속 부분을 노래로 불러주고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고리 걸어 부분은 우리 사랑반 친구들과 함께 불러볼까요? 네. 비탈길 실험할 때는 쿠션 놓고 사용해 새끼손가락 고리 걸어 꼭 약속해. 우와, 선생님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윤이 덕분에 약속을 재미있게 노래로 부를 수가 있었네요. 좋은 생각 나누어줘서 고마워요. 사랑반 친구들, 오늘 자유전대 활동 시간에 유키가 우는 일이 있었죠. 유키야, 왜 울었는지 친구들에게 이야기 들려줄 수 있어요? 그래, 나와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오늘 유키가 역할놀이 영역에서 놀다가 장난감 숟가락을 밟았는데 너무 아팠대요. 그런데 장난감 숟가락이 왜 바닥에 떨어져 있었을까요? 누가 정리를 안 하고 가서 그런 것 같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정리 시간이 끝나고 영역 사진을 찍어 보았어요. 우리 함께 볼까요? 어느 영역이에요? 그래요, 역할놀이 영역이에요. 역할놀이 영역이 잘 정리되어 있나요? 숟가락이 바닥에도 떨어져 있고 바구니에 과일이랑 접시가 섞여 있구나.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다른 친구들도 밟아서 다칠 수도 있고 놀잇감이 어디 있는지 찾기도 어렵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구니에 붙여져 있는 사진처럼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선생님이 교구장을 가지고 올게요. 자, 선생님이 여기 이동실물 화상기로 교구장을 보여줄게요. 1층 바구니부터 살펴볼까요? 인형사진 바구니에는 인형이 잘 담겨 있어요. 2층 바구니를 살펴볼까요? 과일 바구니에 접시가 섞여 있네요. 선생님이 이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줄게요. 장난감이 섞여 있는 바구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구니처럼 정리할까요? 바구니 사진처럼 정리해볼까요? 좋은 생각이다. 그럼 제가 정리해볼 수 있어요 하는 어린이 있어요? 그래, 칠연이와 팔복이가 나와서 도와주세요. 자, 이제 정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정리된 바구니를 사진으로 찍을게요. 자,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바구니와 정리한 바구니를 함께 놓고 보니 어때요? 깨끗해져서 기분도 좋고 태은이가 말한 것처럼 필요한 놀잇감을 금방 찾을 수도 있겠어요. 그럼 이번엔 역할놀이 혁명 놀잇감을 정리할 때 필요한 약속을 정해볼까요? 지영이가 역할놀이를 정리할 때는 사진을 보고 정리해요라고 약속을 정하고 싶대요. 사랑하는 친구들의 생각은 어때요? 좋아요? 그럼 선생님이 약속판에 적어줄게요. 이것도 꼭꼭 약속해 노래로 불러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약속 부분은 선생님이 불러보고 새끼손가락 부분부터는 우리 함께 같이 불러보아요. 역할놀이를 정리할 때는 사진 보고 정리해. 새끼손가락 고리 걸어 꼭꼭 약속해. 자, 이번에는 자유선택 활동에 있었던 일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가져왔어요. 지난번에 몸으로 말해요 활동 기억하나요? 누가 나와서 그림 상황을 몸으로 표현해 볼까요? 세봄이랑 나리가 한번 해볼래요? 그래요, 세봄이랑 나리 나와주세요. 자, 선생님이 그림을 나리와 세봄이에게만 보여줄게요. 잘 보았나요? 자, 친구들에게 몸으로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사랑하는 친구들, 잘 보았어요? 세봄이랑 나리가 어떤 모습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요. 책을 잡아당기고 있는 것 같군요. 세봄이랑 나리의 얼굴 표정도 보았어요? 못 봤다고요? 그럼 세봄아, 나리야,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사랑하는 어린이들, 잘 보았어요? 어떤 표정이었어요? 세봄이는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고 나리는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어주었군요. 친구들이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요? 서로 책을 가지고 가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친구들에게 어떤 상황 그림이었는지 세봄이랑 나리가 그림을 친구들한테 보여줄까요? 자, 하나, 둘, 셋. 그래요. 사랑반 친구들 말처럼 책을 혼자 읽겠다고 서로 잡아당기는 그림이었대요. 몸으로 표현하기를 해준 나리와 세봄이 고마워요. 들어가 주세요. 우리 사랑반 친구들도 이런 경험이 있었나요? 지난번에 설이도 암호책을 읽고 싶었는데 미애가 계속 혼자만 읽어서 기분이 안 좋았었군요. 소리가 미애를 오래 기다리는 게 힘들었었구나. 미애 할 말이 있어요? 미애도 책을 읽고 있어서 줄 수가 없었군요. 사랑반 친구들, 이럴 때 어떤 약속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을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보영이가 과학 영역에 있는 모래시계가 한 번 내려가는 동안 읽자고 하는데 사랑반 친구들의 생각은 어때요? 좋아요? 그러면 친구가 기다릴 때는 모래시계를 이용해요 라고 약속을 정해볼게요. 적어줄게요. 이것도 꾹꾹 약속해 노래를 불러보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선생님이 이번에도 앞에 우리가 정한 약속을 노래로 넣어서 불러보고 새끼손가락 부분부터는 함께 불러보아요. 친구가 기다릴 때는 모래시계 이용해 새끼손가락 고리 걸어
꼭 약속해. 그럼 우리가 정한 약속판을 보면서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수업 실현을 마치겠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문제를 딱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계획안은 계획안대로 그대로 가야겠지만 어쨌든 실현 상황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는 뭘 찾을 거예요? 스트럭처를 나눠야 될 거예요. 그 스트럭처가 나눠진 상태에서 각 요소에서 보여줘야 되는 게 뭐냐가 나올 거예요. 실제로 이 시험 문제에서는 스트럭처가 3개가 보여야 돼요. 큰 구조가, 뼈대가. 그죠? 그러니까 스트럭처 안에 뼈대가 3개가 보여야 된다고요. 중요한 건 이 약속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걸 찾아야죠. 장난감은 부서지지 않게 한다. 놀고 난 다음엔 정리정돈을 해요. 친구 다음에 놀잇감을 이용해요. 이렇게 쓸 거냐? 우리 교실 상황 안에서 딱딱 들어가고 아이들이 진짜 실천 가능한 규정으로 얘기할 거냐? 이게 점수예요. 여러분은 왜 노래를 했을까가 궁금하잖아요. 그 노래만 하면 되나 보다 보통 이렇게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야, 노래는 연습 문제 푸는 거라니까. 근데 연습 문제 풀기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라니까. 여기 나오면 말하는 인형이라는 아주 관례적인 접근을 했어요. 근데 그걸 진짜로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부분 보여주고 자기 장점을 하나를 탁 드러낸 거예요. 두 사람이 한 게 아니라니까. 동화 구연하면서 이 목소리를 보여준 거예요. 뭐 어때? 본인이 갖고 있는데 이왕 갖고 있는 거 안 보여줄 것도 없고. 이거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이걸 통해서 뭘 한 거냐면 아이들에게 나중에 노래 계속하도록 할 거예요. 그런 걸 잡을 줄 알아야 돼. 그 진짜 이야기 나누기인데 여기 나온 형태의 활동들이 지금 이야기 나누기처럼 가만히 앉아서 매체만 쓰고 적고 다 같이 읽어보자 땅땅땅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거 안 하면은 간식 안 줄 거야 땅땅땅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야기 나누기를 하는데 실험하고 이야기 나누기를 하는데 새노래 지도를 하고 이야기 나누기를 하는데 매체를 이용해서 사진을 비교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느낌을 나누게 하고 실제 경험을 얘기하게 하고 하여튼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야기 나누기는 경험치를 가져온다. 직접적인 경험이든 간접적인 경험이든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든 이전에 했었던 경험이든 경험치를 가져온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경험에는 아이들이 몸으로 한 것도 되고요, 읽은 것도 되고요, TV에서 본 것도 되고요, 들은 것도 되고요. 근데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체성을 살리느냐가 이야기 나누기에서는 핵심이에요. 점수를 받는. 전개에 딱 상황을 3개를 주고 같은 룰로 가고 있는 중에 같은 어떤 규정대로 똑같이. 근데 그 중간에 변형이 있어. 베리에이션이 있어. 하나는 실험해. 하나는 작은 카메라를 갖고 작게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2개 직접 봐봐 너희들이 느낌이 어떤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3번째 한 건 뭐예요? 몸으로 말해요잖아. 아이들의 경험 확인하고 결론은 아이들이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약속을 규정한다는 거예요. 진짜 행할 수 있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생각이 나면서 몸으로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알지만 몸에 배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극한의 상황에서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서 필요한 요소들을 넣어서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교육계획안을 외워서 수업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큰 뼈대를 가지고 그 전개 능력을 보는 거니까. 몸에 이럴 때는 아이들로 하여금 수수께끼로 풀게 하고, 이럴 때는 아이들로 하여금 실험 과정에 동참하도록 하고, 이럴 때는 아이들로 하여금 직접 프랙티스, 정리를 연습해 보도록 하고, 그 느낌을 나누게 하고, 그걸 정리할 때 노래로 하고 글자로 써주고 나중에 확인하고, 그걸 보는 거예요. 와, 이런 시험을 어떻게 봐? 준비된 사람만 교사가 되라는 거지. 준비된 사람, 실제적인 능력으로. 지식, 기술, 인생관, 가치, 태도가 갖춰져 있는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일생을 살도록 해줄 거니까. 그만큼은 해야 되니까. 연금 줄 거니까. 국민연금보다 예전보다는 약하지만 좀 공무원연금, 예전 공무원연금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그래도 국민연금보다는 세잖아요. 안 그런가요? 좀 천박한 자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와서 얘기해 보자고요. 아닌가요? 그럼 그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지. 그 정도의 기술은 갖춰야지. 그러니까 지금 연습하는 거죠. 내 몸에 익도록. 일단 합격하는 게 중요하니까 나 찬타 하나는 꼭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럴 때 뭔가 만들어서 쓰는 거구나. 가사 바꿔. 그리고 적어줘. 그리고 그래야 반복해야 아이들과 함께 해나갈 수 있어. 한 가지 요소를 10번 반복할 수 있으면 합격한다 그랬잖아요. 노래 계속 반복하잖아, 3-4번. 쉬운 부분은 아이들이 부르고 어려운 부분은 선생님이 불러주고. 그러나 아이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몰라요? 이미 어떤 약속이, 어떤 규칙들이 이미 팔 떨어진 인형 데리고 오면서부터 얘기하기 시작해서 바퀴 빠진 거 저 누가 한 건 줄 알고 왜 한 건지도 알고, 대신에 놀지 못해. 니네 이제 이거 못 갖고 놀아. 얼마나 힘들고 고친 건 줄 알아? 여기 이제 닫혀 있어. 못 들어가. 누가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아침에 계획표 썼어. 누가 붙여놨어 자기 이름.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지고 놀려면 어떻게 해야겠네. 긍정적이잖아. 밀지 않아요가 아니잖아요. 약속을 정할 때. 아니 어떻게 그 비탈기를 길러가는데,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그건 놀지 말라는 얘기가 같아요. 자동차를 가지고 놀 때는 조심조심 놀아요. 말이 돼? 조심조심 놀면 그게 아이들이에요. 부서지고 깨져야 아이들이지. 그 가능성을 줄이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에 있는 물품을 충분히 활용하죠. 쿠션. 왜 안 되겠어? 이걸 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이 교사 동아구연 진짜 잘한다. 여기에 꽂히면 안 돼. 동아구연은 몸에 배 있으면 하면 돼. 근데 거기에 꽂혀 있으면 안 돼. 이 전체 구조를 만들어내고 앞에서 계속 보아왔던 것처럼 그 디테일을 살려서 아이들과 함께 진짜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이야기 나누기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도입 그대로. 이야기 나누기 할 거니까 그대로. 또롱이 팔 얘기하면서 뭐가 문제다. 교사의 능력, 무기를 한 번쯤 탁 꺼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난 미니오 잘해요. 그러면 식임새를 넣어가면서 보여줘야 돼. 확 다르잖아요. 요즘 그 뜨는 사람 미스트롯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뜬다면서요. 그래갖고 막 또 구설수도 많이 오르고 그런다면서. 송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승했다면서요. 근데 그 사람이 원래 창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악, 우리 소리. 그래서 트롯으로 옮겨갔는데 장윤정 1세대 김연자, 2세대 장윤정, 3 사랑의 배터리 홍진영, 그다음 맞아요, 홍진영. 그다음에 4 송가인 이렇게 되나? 그 계보를 이어갈 만한 뭐 이렇게 되네. 이미자, 김연자, 장윤정, 홍진영, 송가인.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노래를 할 때는 달라요. 그 정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신경 쓰는 거야. 구조에, 특성에. 어설프게 보여주면 뭐해 이렇게 돼. 확실하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내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데요. 확실하게. 나는 도입은 무조건 노래다라고 여겨지면 확실하게. 난 그냥 도라지 타령으로 할 거야. 모든 걸 다 개사로 할 거야.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그게 아닐 거면 룰에 맞춰서, 다시 말해서 주제에 맞춰서. 난 손유희밖에 할 줄 몰라요. 그게 필요할 때 손유희를 해야지. 나는 동아구연의 무기가 있어요. 가져오라니까. 이렇게 하려면 확실하게. 오, 이렇게 이제 가만 있어봐. 슈퍼스타 K도 이제 안 하죠. 그 다음에 윤종신, 박진영 약국 사장님 나오셨던 K-팝 작년 했어요? 그것도 이제 안 해요? 이제 안 하나? 근데 왜 그러잖아요. 딱 들었는데 첫 소리 듣고 확 이렇게. 왜 정승환이라는 가수 있어요. 처음 나와가지고 듣자마자 어느 학교 고등학생 축제 영상 보고 이렇게 섭외해갖고 나올래요 해갖고 유희열 회사에서 하고 있는 사람일 텐데, 그런 사람들 이렇게 소리 들으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처음에 임팩트를 주려면 확실하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로. 근데 거기에만 매몰되면 안 돼. 확실하게 주고 뒤에가 망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기술만 살아있구나. 뭐 이렇게 돼요. 그럴 때 이제 욕심이 덕지덕지 보이죠. 아이들한테 또롱이가 예주한 것처럼 우리 반에도 부서진 장난감이 또 있나요? 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라고 하기 전에는 커버에 커버, 액자소설에 액자소설을 썼었어요. 여기도 액자소설 하잖아. 똑똑똑 누가 찾아왔대. 벌써 이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시뮬레이션인데 시뮬레이션에 시뮬레이션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동화책을 읽어. 그래서 동화책에 아이들이 얘기를 해. 그러면 시뮬레이션에 시뮬레이션이 되잖아요. 그 아이들이 서로 이랬으면 좋겠다고 가상적인 건 얘기. 시뮬레이션이 4개 5개가 돼서 뭐 하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기 전까지. 진짜를 보여주려면 전개해서 보여주는 거야. 앞에 임팩트는 한 번에 빵 터트려 주고 갈 거면 하고. 아시겠어요? 개연성을 찾아. 또롱이를 통해서 뭔가 부서지는 게 있대. 본 적 있니? 이야기 나누기는 어디를 토대로 한다고? 경험을 토대로 한다. 본 적 있어요? 갖고 와봐. 갖고 오니까 자동차야. 아이들한테 봐봐. 망가졌지? 이렇게 안 해요. 이 자동차는 좀 가져다줘서 고마워. 근데 이 자동차는 좀 어디가 망가진 것 같은데. 바퀴요? 아이들로 하여금 오, 바퀴가 빠졌구나.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 3개 밀어서 부딪혀서 팡 하고 빠진 거였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랬더니 다 아이들이 그게 누가 했는지 알잖아. 당사자가 얘기잖아요. 변호를 해줘야 되잖아. 낙인 찍히지 않게. 얼마나 빨리 내려가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고. 누구나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일단 아이들의 불편한 마음을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죠. 물론 한번 망가지면 복구가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걸 보여줄 일이 아니잖아. 그치? 안 된다. 어떡하지? 아무리 껴도 안 되네. 그걸 보여줄 일이 아니죠. 아이들과 함께 수리한다를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 함께 해보고 싶은 거잖아. 옆에서 잡아주는 거잖아. 내가 방점을 어디다 찍을 것인지를 함께 소중히 여기고 회복한다. 다시 고쳐낸다.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야기를 만들 때 내가 지금 이 약속을 정할 때 잘 가지고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됐으면 고친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잡아준다. 함께 고친다. 그 다음번에 안 하리라는 법이 없으니까 난 이야기 나누기 하는데 실험해. 제안하고 예측하고 뭘 사용하면 좋을까? 어차피 여기서 놀아야 되는데 변인 하나만 받고 끝에 부딪힐 수 있는 걸 부드러운 걸로 충격 흡수제로 받고 그랬을 때 결과 예측하고 나온 거 봐.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비탈길 실험할 때는 쿠션을 놓고 한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미를 높이면서 우리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갖추어야 될 자세가 뭔지, 놀이의 기술이 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천년만년 그럴 거면 못하러 갖고 놀게, 눈으로만 보게 하거나 아니면 뭐 박물관에 보내거나 당연히 부서질 수밖에 없는데, 아이들로 하여금 물건을 아끼는 방법은 뭔지, 예상되는 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그 틀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가 딱 극복이 되니까 그 다음에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 다음번엔 나 질서로 얘기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숟가락을 밟아서 다친 아이가 있어. 이것도 뭘 밟을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거나 다 밟게 해서 진짜 다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잘한 게 뭐 같아요? 가져왔어. 끌고 왔어. 봐봐, 봐보자. 이렇게 진짜 끌고 왔어. 아이들이 보면서. 안 보이지? 자세히 보여줄게 하면서 봤어요. 이렇게. 와, 밑에 층부터 보여줄게. 마치 브이로그를 찍는 거죠. 작은 카메라로 이렇게 블루투스 연결해가지고. 와, 숟가락이랑 바구니, 과일이랑 접시랑 같이 다 있네. 정리되지 않아서 그렇대. 1층 바구니부터 살펴봐서 찰칵 실제를 보여준 거예요. 실제 사실을. 역시 이 이야기 나누기도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직접적인 경험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이야기 나누기가 풍성해지려면 그 경험의 구체성을 가져가는 게 핵심이에요. 봐봐요. 아이들로 하여금 나와서 정리하도록 하죠. 찍어. 느낌 얘기하도록 해. 그런 거잖아요. 몸 피곤하면 씻기 더럽게 싫은데 또 그냥 자면 그 다음날 아침에 사실 뭐 그냥 자도 돼. 뭐 이 닦기 진짜 싫은데 뭐 그냥 자도 남이 뭐라고 안 해. 좀 더러울 뿐이지. 내가 못 견디고. 나 혼자 살면 상관이 없는데 미래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거나 할 때는 뭔가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하니까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져와서 정리해보고 느낌 말해보고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나는 이미 환경 구성으로 이 그림자 보고 맞추도록 해. 사진 보고 맞추도록 해. 아이들한테 느낌 깨끗해도 기분도 좋고 태연이가 말해준 것처럼 금방 찾을 수도 있고. 그게 규칙 정한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역할놀이 정리할 때는 사진을 보고 정리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글자 수가 안 맞다고 평가자들이 불편해할까요? 아니에요. 교사가 불렀는데 뭐. 아이들은 들었고 새끼손가락 고리 걸어 꼭꼭 약속해. 아이들은 그 말 하면서 역시 동참하고 있는 것이고. 충분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게임에 게임. 싸우는 거. 그냥 가져가기 뭐하니까 동화책에 있는 거 보고 그대로 나타내 보고 아이들 보고 비슷하게 판토마임의 형식을 빌어서 그 장면을 그대로 흉내내도록 하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게 보이지 않나요? 싹 보여주면 이 아이들 둘만 딱 보여주고 아이들끼리 소곤소곤거리고 혹은 뭐 선생님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보자기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잘 만들었니? 잘 만들었니? 잠깐만 기다려. 잘 만들었니? 다 됐대. 너희들이 하나 둘 셋 하면 열어줄 거야. 해줘. 하나 둘 셋. 이렇게 눈으로 실현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제가 보여주는 것보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는 걸 보여주느라고 이 자료 화면을 사용하고 있지만 디테일을 살릴 줄 알아야 돼. 내가 수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의 느낌을.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로 하여금 동기화를 꾸준하게 하고 있다는 걸. 뭐 하는 것 같아? 그렇지, 뭔가 잡아다닌 것 같지. 뭔지 한번 볼까? 얘들아, 작게. 얘들아, 뭘 잡아다니고 있는지 좀 더 잘 보여줘. 잘 봐라.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근데 얼굴을 봤니? 안 되는데. 얘들아, 얼굴 한번 더 보여줘. 그거 한 거예요. 보여줄 수 있어? 하나, 둘, 셋.
왜 그럴까? 그래. 서로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 진짜 그런 그림인지 게임을 하니까 정답을 봐야죠. 같이 한번 볼까? 맞아. 그 그림이구나. 너희도 이런 경험이 있었니? 그 경험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야기 나누기는 경험에서 나온다. 약속 정하기는 경험에서 나온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은 다 나도 읽고 싶고 난 아직 다 못 읽었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 이게 갈등 중재 방법이에요. 코스텔릭이 얘기한 그 아이들의 주장을 명료하게 하고 의견을 수용하고 그리고 요약해주고 이랬대. 서로 갖고 싶었대. 패러프레이징 하는 거예요. 요약해주고 그 다음에 얼터너티브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대안을 갖췄으면 좋겠니?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그래 그러면 모래시계 쓰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공평하게. 그래 친구를 기다려서 빨리 덮어요. 이런 게 아니라 자기도 즐기고 친구가 기다릴 때는 모래시계를 이용해요. 이렇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자전거도 이런 방법이었잖아. 어때요? 볼만하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극복했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다가갔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될까요? 네. 여기까지 좀 봤고요. 마지막 842쪽에 보면 이게 경기가 아니라 경기도 광주가 아니라 전라도 광주입니다. 광주 실현 전통놀이 나오는 거라니까. 하필이면 비석치기야. 비석놀이를 알아야 뭘 하지. 근데 왜 비석치기일까? 이거 알아보라 그랬죠. 비석 알아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보셨어요? 확인해야 돼요. 신체 부분의 특성을 이용해서 몸으로 표현한 데가 돼야 되고 비석놀이를 통해 어떻게 함께하지? 이거 이제 머리를 잘못 쓰면 이게 계획을 잘못하면 진짜 얼토당토하는 비석치기가 돼요. 참고자료 이렇게 줬어. 일정 거리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돌을 발로 차거나 던져서 상대 비석을 쓰러뜨리는 놀이를 말한다. 주로 봄과 가을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사이에서 널리 행하는 놀이였대요. 출발선에 선다. 4, 5m 앞에서 비석을 놓는다. 신체를 이용해서 비석을 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됐나요? 네. 이런 전통놀이에 관련된 것도 본단 말인가? 가장 만만했던 거예요. 비석은. 자, 보겠습니다. 847. 수업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반 모두 바깥놀이터에 모였나요? 바깥놀이터에서 선생님과 활동하기로 계획한 어린이들 오세요. 오늘은 우리 반 공터에서 비석치기 놀이를 할 거예요. 우리가 어제 어디를 다녀왔었지요? 우리가 민속촌에서 무슨 놀이를 했었는지 기억나는 어린이들 있나요? 맞아, 강강술래도 했었고 비석치기도 했었어요. 혹시 비석치기가 어떤 놀이였는지 기억나나요? 그래, 만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세워진 돌을 쓰러뜨리는 걸 비석치기라고 해요. 우리 나눔 반 어린이들이 한번 더 해보고 싶다고 해서 선생님이 비석치기 놀이를 준비했어요. 비석치기를 하지 않는 어린이들은 우리 도우미 선생님과 함께 바깥놀이를 해요. 얘들아, 여기 사진에서 누가 나오니? 민지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민지가 비석을 손에 들고 던지려고 하고 있구나. 우리 몸 중에 손 말고 또 어떤 부분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비석을 손등에 올리고 가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안이 표정이 왜 그래요?
아, 대한이는 손등에서 비석이 자꾸 떨어져서 속상했었어요? 그랬구나. 우리 비석이 손등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 우리 민국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 손등에서 손끝을 올려서 비석을 떨어지지 않게 한번 해볼까요? 어? 지아는 다르게 하네? 지아야, 우리 어떻게 했는지 친구들에게 시범 보여줄 수 있겠어요? 우와, 우리 지아처럼 비석을 팔로 한번 잡아보자. 그래, 근데 만약 뾰족한 비석을 팔로 잡으면 어떻게 될까? 맞아, 다칠 수도 있겠다. 그럼 우리 둥그런 비석을 찾아서 놀이해보자. 비석치기를 재밌게 하려면 어떤 역할이 있었지? 그래, 술래가 있었지. 술래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기억나요? 맞아, 술래가 걸음수를 정했고 정한 걸음수대로 가서 돌을 던졌었구나. 그럼 술래가 아닌 어린이들은 무엇을 했었지? 그래, 술래 던져! 신호에 맞춰서 돌을 던졌었구나. 우리가 안전하게 놀이하려면 어떤 약속이 필요할까요? 그래, 우리가 평소에 지켰던 바깥놀이 약속도 지켜야 하고, 또 비석치기를 할 때 안전하게 하려면 어떤 약속이 필요할까? 맞아, 비석을 친구에게 던지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럼 선생님이 먼저 술래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큰 비석을 골라 놓아줄게. 모두 출발을 섰나요? 던져볼까요? 첫 번째, 민국이. 던져! 쓰러졌다! 마지막, 대현이. 던져! 쓰러졌다! 와, 얘들아, 크기가 큰 비석들은 모두 다 쓰러뜨렸네? 그럼 선생님이 좀 더 작은 비석으로 놓아줄게. 어려울걸? 출발선에 섰나요? 첫 번째, 민국이. 던져! 쓰러졌다! 마지막, 만세! 던져! 아쉽게도 만세는 작은 비석이라 못 맞췄구나. 그럼 다음 게임 술래는 누구일까? 만세다, 만세 나라, 나다! 얘들아, 만세가 어렵게 할 거라는데? 만세가 몇 걸음으로 할지 한번 잘 들어볼까? 만세야 뭐라고? 한 걸음! 만세가 한 걸음만 뛰라고 하네. 만세야 진짜 어렵겠다. 얘들아, 해볼 수 있겠어요? 자, 다 같이 한 걸음! 만세가 그러는데 민국이가 몰래 한 걸음 더 왔다고 하는데 만세야 민국이는 아니래. 여기가 원래부터 자기 자리였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 대한이 말처럼 자기가 뛴 자리를 자기 비석으로 표시해서 그 자리에서 던지면 되겠구나. 모두 자기 자리를 표시했나요? 첫 번째, 세안. 간다! 못 맞췄다. 대한이. 간다! 친구들이 비석을 거의 쓰러뜨리지를 못했구나. 만세야, 친구들이 비석을 너무 멀어서 쓰러뜨리지 못하나 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만세야, 고마워. 만세가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나와서 던질 수 있게 해줬어요. 자, 모두 준비되었나요? 하나. 우와, 지아가 최대한 멀리 가려고 다리를 쭉 뻗어서 왔구나. 진짜? 아까보다 가까워졌다. 자, 다들 자기 자리를 표시했나요? 첫 번째, 세아, 던져! 세아가 있는 힘껏 빨리 뛰었는데 아쉽게도 아직 멀어서 비석을 못 맞췄어요. 자, 마지막, 야! 던져! 지아는 첫 번째보다 비석이 가까워서 쓰러뜨렸네요. 다음 게임 술래는 누구일까? 세아다, 세아 나와라, 나타! 얘들아, 이번에는 세아가 돌을 놓을 거래. 어떻게 놓을지 진짜 궁금하다. 얘들아, 세아가 넓은 비석이 보이게 놓았네.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던지면 쓰러뜨릴 수 있을까? 응? 만세가 쓰러뜨릴 수 있다고? 만세 한번 도전해 보겠어요? 자, 만세. 던져! 우와, 쓰러졌다. 어떻게 던졌어요? 아, 만세는 맞추는 부분이 넓어서 세게 던졌더니 비석을 쓰러뜨리기가 쉬웠대. 그럼 우리도 만세처럼 한번 던져볼까요? 우와, 이번에는 다 맞췄구나. 세아야, 친구들이 이번에는 좀 쉬웠대. 아쉽게도 세아가 한 번 더 술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얘들아, 이제 세아가 돌을 진짜 어렵게 놓을 거래. 세아야, 친구들이 궁금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보자기로 가려줄까요? 자, 다시 하나, 둘, 셋, 짠! 얘들아, 비석이 아까랑 어떻게 달라졌지? 맞아, 민국이 말처럼 비석을 좁은 방향으로 돌렸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쓰러뜨려야 될까? 그래, 넓은 면적의 비석을 던질 때는 서서 던져도 쉽게 맞출 수 있었지만 좁은 면적의 비석을 쓰러뜨릴 때에는 앉아서 던지면 좀 더 맞출 수 있겠다. 자, 첫 번째, 대안이 준비되었나요? 던져! 쏘았다! 자, 세 번째, 민지. 던져! 민지가 앉아서 돌을 던졌는데 세아가 놓은 비석이 너무 어려워서 비껴갔다. 다음 게임 술래는 누구일까? 민지다. 민지 나와라. 타타. 자, 이번에는 민지가 다른 모습으로 보여줬네. 어떤 모습으로 하는지 한번 볼까요? 민지 준비됐니? 하나, 둘, 셋, 짠! 자, 민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 민지가 두 손 위에 비석을 올리고 꽥꽥꽥꽥 오리가 되었네. 우와, 우리 진짜 민지처럼 오리가 되어보서 출발해볼까요? 어? 어떡하지? 대한이가 계속 떨어진다. 대한이 여기까지 진짜 힘들게 왔는데. 민지야. 대한아, 민지가 그냥 그 자리에서 출발하네. 우리 대한이 끝까지 왔네요. 자, 첫 번째, 대한이. 던져! 쓰러졌다!
마지막 민국이. 민국이가 비석을 너무 멀리 던져서 쓰러뜨리지를 못했어요. 다음 게임 술래는 누구일까? 민국 나와라. 이번에는 민국이가 어떤 모습으로 하는지 한번 잘 볼까요? 민국이 준비됐어요? 하나, 둘, 셋, 짠! 우와, 민국이가 팔로 비석을 꽉 잡고 있구나. 얘들아, 민국이처럼 팔을 꽉 잡고 갈 수 있겠어요? 떨어지려고 한다. 잘 잡아봐. 계속 떨어지려고 그래? 만세야 계속 떨어지네. 만세야, 그럼 어떻게 하면 끝까지 비석을 잡고 올 수 있을까? 그래, 우리 팔에 힘을 꽉 주고 끝까지 한번 걸어서 가볼까? 그래서 떨어질 수 있겠어요? 자, 나는 반 비석치기를 해봤는데 어땠어요? 민국이는 오리가 돼서 비석을 맞추니 신이 났었구나. 우리 대한이 말처럼 팀을 짜서 비석치기를 하면 더 재밌을 것 같다는데 한번 해볼까요? 이긴 장구팀이 먼저 공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럼 북팀은 수비해줄 수 있겠어요?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팀 대결을 하는 동안 선생님은 해설위원을 맡을게요. 해설위원을 맡은 나는과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비석치기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장구팀의 첫 번째 대한이 선수. 비석을 노려보는 눈이 호랑이처럼 날카로운데요. 자, 맞출 수 있을까요? 맞췄어요! 두 번째, 민국 선수. 아쉽게도 못 맞췄네요. 옆에 대한이 선수가 토닥토닥 위로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자, 만세 선수가 남았어요. 현재 1대 1인 상황인데요. 근데 세 번째 돌이 너무 작아서 맞추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만세 선수 어떻게 맞춰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같은 팀인 민국이가 만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해주는 걸까요? 만세 선수, 민국이가 얘기해준 것처럼 다리를 벌려서 허리를 쭉 펴서 던지려고 하는데요. 자, 던졌어요. 돌을 맞췄어요. 첫 번째 경기는 장구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팀을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나눔반 어린이들, 우리가 오늘 무슨 게임을 했었지요? 어떤 점이 가장 재밌었어요? 대한이는 세아가 손등에서 안 떨어지게 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고마웠었구나. 혹시 아쉬웠던 점이 있나요? 시온이는 걔 한 번도 술래를 못 해봐서 아쉬웠었어요? 그럼 다음에 그래서 또 해보고 싶었구나. 그럼 선생님이 비석치기를 또 하고 싶은 어린이들이 많으니까 쌓기 영역의 활동 순서도와 우두블럭을 놓아줄게. 벌써 점심 먹을 시간이 다 되었네요. 그럼 이제 교실로 이동해야 하니까 한 줄 기차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이 정도를 해낼 수 있다면 무난한 합격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연하고 아주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니라 비석치기에서 할 수 있는 요소를 나누어서 배치를 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이게 게임으로 인식되도록 하고 게임 안에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하고 때로는 교사가 팀 게임을 할 때는 일종의 중개의 역할도 하게 되고 교사가 개입할 수 있는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중개를 했기 때문에 잘한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 봤었던 내용에서 탁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주제인데 비석놀이 하래. 그 비석놀이도 잘 모르겠는데 뭘 어떻게 하는 게 비석놀이냐? 던져서 맞춘다라고 해서 뭘 어떻게 맞출 거냐? 도대체 이게 게임인 것 같은데 게임의 난이도를 어떻게 줘야 되지? 그 안에서 멍 때리다 나와서 결국엔 수업 시간은 제대로 못하고 돌을 가져다가
게임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서 얘 맞추고 가서 또 맞추고 가서 또 맞추고 가서 비석치가 갖고 있는 그 본연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수업 실현 시험을 봤던 케이스들도 꽤 많아요. 광주에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광주에서 시험 보신 다음에 바로 연락하셨다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그 준비를 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비석치 게임 방법 알아두라고 얘기했고, 전통놀이에서 윷놀이로 맨 마지막에 모의고사 봤었어요. 윷놀이로 맨 마지막에 모의고사 보고, 그래서 비석치기 알아두라고 얘기를 했고, 비석치기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교육적 의미가 뭘까? 뭘 것 같아요? 협응력 얘기예요, 이거. 그리고 비석치기와 한발뜨기를 구분할 수 있을까? 비석치기를 할 때 신체의 부분에 대한 인식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균형성을 잡기 위해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요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렵고 쉽고의 조절을 무엇으로 줄 거냐가 핵심이죠. 사실 팔꿈치에 꽉 쥐고 가는 건 비석치기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비석치기의 종류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사실은 손은 안 써요. 발등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데, 무릎은 대봤자 걸을 수가 없으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무릎과 무릎 사이에 돌을 끼고 그 돌을 낀 상태로 해서 가서 잘 맞춰서 돌을 딱 떨어뜨려야 돼. 가랑이 사이에도 끼기도 해요. 때로는 배에다 이렇게 올려놔서 툭 떨어지는 걸 얘기하기도 하고, 가슴 혹은 턱 이렇게 하고 어깨, 머리.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서 맞추는 게 힘들어.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 그걸 유아들의 수준으로 낮춰서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무조건 던진다고 저게 맞을까? 크기는 다른데 어떻게 할까? 위험한 요소는 없을까? 그런 요소들이 다 개입되어 있는 내용인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더라도 대단히 높은 점수를 받았던 거예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구조를 나누면서 항상 스트럭처를 짜야 돼. 내 던진다야. 아이들은 던진다가 안 되니까 가서 놓는다가 될 거야. 하나는 거리로 하면 되겠다. 두 번째는 이동 방법으로 하면 되겠다. 뭐를 나눠야지. 세 번째는 돌의 크기 차이로 놓으면 되겠다. 네 번째는 돌을 놓는 방향으로 놓으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구분한 다음에 수업 과정으로 그러니까 연결하는 거, 그 능력을 보는 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참 어렵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봐야 돼, 시험을. 내가 알고 있는 것 안에서, 그 안에서 아이들로 하여금 게임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난이도의 수준 변화를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재료는 방법을 결정한다. 그 범주 안에 있다니까. 집에 가서 윷놀이도 짜보세요. 어떻게 할 건데, 윷놀이? 아이들로 하여금. 윷은 어떻게 소개할 건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활동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사전 경험에서부터 시작해서 알고 있는 상태여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현장 학습 다녀온 걸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겠지.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낸다, 그냥. 난 사전 경험 줄 거야. 이전에 어떻게 연결할 거야. 되는 거예요. 뭐든 가능하잖아.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민속촌을 갔을 때 봤던 재밌는 장면이 있어서 보여줄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쉬울 거냔 말이에요. 직접 아이들이 한 번쯤은 해봐야, 거기 가서 해봐야 우리도 한번 해보고 싶어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진 보면서 일단 주는 거예요. 매체를 사용하면 이런 방법들로 할 수 있어를 먼저 주고, 너희들은 어떤 방법을 쓰고 싶은데 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는 잠깐 이야기 나누기를 하고, 그 이야기 나누기가 결국엔 뭐예요? 게임 방법 알아보기잖아. 그러면 반드시 들어가는 내용들이 규칙 들어오고, 역할 나누고, 시범 보이기 하고.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사가 쓴 방법이 뭐예요? 똑같이 반복될 때는 뭐를 이용해? 음악을 이용해. 그냥 여러분 그냥 담아두세요. 찬트 이용해. 아무것도 아니야. 던져를 몇 번을 해 도대체. 그래서 그게 있으니까 마디마디가 져지는 거예요. 순례가 바뀔 때는 노래를 찬트로 부르잖아. 이걸 가져가는 게 유리할 거예요, 시험에서.
그리고 이미 큰 비석, 작은 비석으로 난이도 조절을 어떻게 할 거다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난 첫 번째 거리를 난이도로 줄 거야. 한 걸음, 두 걸음. 그럼 한 걸음, 두 걸음이라고 스트럭처를 짜고 그 안에서 문장을, 발문을 만들어야지. 아이들의 상황으로 나와야지. 순례에게 권한을 주는 거죠. 순례가 정하는 거야. 몇 걸음을 하고 싶어. 손가락으로 표시해줘.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걸음이래. 그러니까 아이들도 또 응수를 해야죠. 어떻게 해야 더 가까이 가야 사분력을 잘 발휘할 수가 있으니까. 아이들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변형된 규칙으로 뭘 만들어? 선 긋잖아요. 교사가 일일이 그 상황 속에 몰입을 할 수 있어야 이런 유의 상호작용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발문만 한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해돼요? 아, 이럴 수 있겠구나. 이런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겠구나. 아이들에게 필요한 규칙이 있을 수 있겠구나. 여기에 맞춰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가야 되죠. 힘든 게 생겼어.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규칙 바꾸자. 또 변형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나에게 얘기하고, 네가 얘기해줘. 들었니? 고맙게도 두 걸음까지 된대. 자, 그럼 바꾼 걸로 해볼까? 던져! 얘기하고.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거야 하잖아요. 이런 노래를 언제 정했어? 이런 노래? 그냥 부르는 거예요. 입안의 문화야. 여러분한테는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평가자들이 이렇게, 저 교사가 저 노래를 왜 부를까? 아, 이게 뭔가 그 반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영리하네. 지혜롭네. 이 지금 장면을 변화시키는 걸 이거 안에서 보여주고. 왜 우리도 드라마 안에서 노래,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장면, 아니면 하나 둘 뿅 해서 여기서 탁 나타나는 거 중간에 끊는 거 뭐든 하잖아요. 그런 드라마틱 엘리먼트를 넣어야 돼요. 이번에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뭐예요? 놓는 방향. 이걸 생각해낼 수 있느냐지. 이게 생각이 났으면 그 교사는 뽑는 거예요. 와, 저 교사는 돌멩이 하나 갖고도 저렇게 노네. 어떻게 돌멩이 하나 갖고 아이들하고 저렇게 놀아? 큰 거, 작은 거, 앞으로 놓고 옆으로 놓고 어디다 놓고. 그랬잖아요. 합격은 정교성이 있다고. 내용 지식이 충분히 가르쳐 있는 상태에서 내가 돌, 물, 흙, 생명체와 자연환경, 돌 갖고 뭘 해? 물 갖고 뭘 해? 모래 갖고 뭘 해? 도대체 돌이면 어떤 크기? 재질이 뭐? 그럼 뭐 또 무슨 화강암, 현무암 이거 따질 거야 또 가고? 퇴적암 뭐 이런 거 따질 거야 뭐? 또? 그죠? 아이들이 이거 놀다 보니 재밌는데 이번에 좀 방법을 바꿔보자 그러고 해서 숨기고 놨더니 그래도 넓은 쪽은 쉬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뭔가 순례에게 우선권을 줘서 좁은 쪽으로 놨다. 이게 순례가 골탕 먹는 게 아니라 뭔가 출제자의 입장이 되고 바뀌기도 하고 어렵게 놓을 거래. 요거 연결하는 장면 봤어야 돼. 이렇게 막아놓고 어렵게 놓을 거래. 이렇게 하는 장면을 봤어야 돼요. 여기 안에 지금 대사 진행만 어떻게 되는가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교사가 지금 어떻게 수업 실현을 하고 있는지를 봤어야 돼. 쓸데없는 몸짓을 하는 게 아니잖아. 최소화돼 필요할 때는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니까. 뭐 이렇게 할 거예요. 블록놀이 하는데 이 영차 그런 게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던지는 유형을 달리한다. 그래서 손등으로 유지해서 가는 거, 오리처럼 출발해서 가는 거, 입에다 대고 이렇게 오리처럼 출발해서 가는 거. 근데 어려울 수 있잖아. 그러니까 팔이 접혀서 가는 거. 뭔가 바꾸고 있잖아요. 아, 저 교사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저런 모습이구나에 점수를 주는 거라고요. 그 중간 평가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뭐로? 팀 게임으로.
도대체 그 팀 게임을 하면 팀 게임의 구성이 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 준비하는 사람들 나름이겠지만 그 안에서 준비하면서 난 뭐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수업 실현 과정에서 보여줄 건 뭐냐는 걸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게임에 몰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중계진 역할을 하겠다니까요. 이러고서 중계진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뭘 하는 거예요. 평가자들한테 눈으로 그리세요. 지금 내가 하는 거 점수 내놔.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영악하게 말하면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왜 우리가 대부분 게임 중계를 하듯이 누가 먼저 놓고 돌아왔고 누가 그 다음에 왔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출발을 어떻게 했고 맞췄고 실패했고 그래서 위로를 하고 있고 다음 아이가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이런 과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느껴져야 돼. 여러분 안에서. 그만큼 지혜로워야 돼요. 결국 게임의 일종이었네. 게임의 일종이었는데 뭔가 아이들과 진짜로 하는 게임이네. 이게 인위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자연적인 과정 안에서 교사가 개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네. 교사가 드러나지 않은 듯 하나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곳곳에서 놀이가 확장될 수 있도록 스며들어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인위적으로 이끌고 지도하는 사람이 아니야.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이깟게 뭐라고 애들이 목숨 걸지?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딱지치기라고 하는 걸 했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그 유재석 씨가 하는 김종국 씨랑 해갖고 한참 런닝맨 애들 이렇게 종이 접어갖고 하는 거 있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신문지는 안 쳐줘. 너무 흔해서. 그러니까 뭔가 박스 딱딱한 거. 근데 제일 좋은 게 옛날에는 종합 선물 세트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추석 때나 설 때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가 그 종합 선물 세트를 주는 거야. 말이 돼? 산타 할아버지가 종합 선물 세트를 주는 게.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가 오리온, 혜태, 롯데 이런 데랑 막 계약 맺어서 이렇게 주는 거야. 응? 그 종이가 접기 제일 좋았어요. 두꺼운 도화지 같은데 더 두껍고 약간 뭔가 처리가 돼 있는 듯한 느낌. 폐지죠. 버리는 거잖아. 그거 하나로 싸워요 애들이. 반칙이네 뭐네 뭐. 그 아이들 세계에서는 그게 매개체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회에서는 돈이 매개체니까 돈 때문에 죽이고 죽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교사가 너희들 왜 아무것도 아닌가 그렇게 열받아 해. 그러지 마. 이런 얘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안에서 교사가 지금 몰입하고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중간평가 이후에 협력적인 형태의 팀으로 나눠서 게임하면서 교사가 몰입하고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 나대도 안 돼. 자기가 응원단장하고 막 이래서 아무리 해도 김성주 못 따라가요. 아무리 해도 김성주, 안정환 그 커플 못 따라가. 축구 경기는 이영표지. 아무래도 못 따라. 그걸 흉내내면 안 돼. 아이들의 놀이 과정에 내가 몰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 수많은 상황과 에피소드가 나타나질 수 있음이 핵심이에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야. 이 구조 안에서. 이해되겠어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확인돼야 되는 사항들. 그 정도까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참 훌륭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의 오늘의 영상 시청과 해설 등에 해당되는 건 여기로 마치도록 할 거예요. 사실은 예정했던 것보다 2배 이상을 제가 한 거예요. 이렇게 해드릴 수밖에 없었던 건 그만큼까지는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드렸죠. 앞에 있는 건 여러분들의 읽어야 되는 것이고 앞에 있는 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걸 할 때 예시가 뭐가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심화 문제, 그 다음에 기출 문제 이쪽으로 와서 정말 더 정확하게 보아 나가는 연습을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맨 뒤에는 수업 실험 실제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에 비추어서 한 번씩 더 해보시길 바라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서 다음 주에 연락 받고 또 개별적으로 만나서 과제 주고 과제에 비추어서 연습하고 그런 과정들이 쭉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람은. 근데 이제 어떤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오전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쪽이든 겸허하게, 일단 뭐 기분이 너무 좋을 수도 있고 기분이 너무 나쁠 수도 있죠. 어떤 거든 넘어가야 돼요. 너무 좋다고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되고, 너무 나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돼요. 응? 자, 어쨌든 여기까지 제가 좀 하도록 하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바로 연락을 주셔야 학원에 얘기해서 확인해주고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일정 부분에 대한 개입 정도를 가져가서 되도록이면 합격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팀을 좀 짜드릴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기여하는 것, 다 같이 모여서 준비하는 것 하나는 팀으로 할 거고, 개인이 공부하고 그러는 거는 온라인을 통해서 개인이 혼자서 공부하거나 개별적으로 이용할 거고, 그 팀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라고 하지 않아요. 절대. 왜냐? 결국 혼자 해야 돼요. 그리고 팀이 마음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건 과제를 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 것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팀으로 해야 질 높은 수업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혼자서 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전에 이론적인 것으로 준비되라고 이거 한 거예요. 이거. 그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걸 한 다음에서야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을 보실 수 있는 수준이 될 겁니다. 이 수업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